여러분, 지금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모든 투자 상식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나는 그런 기이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순적인 상황이죠. 자,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환율은 1,500원을 뚫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안전자산이 폭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은만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를 미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냐면요. 보세요. 2월 28일에 전쟁 터졌죠. 며칠 뒤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바로 3월 3일에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힙니다. 세계 경제 숨통이 막힌 거예요. 그날 바로 환율 1,500원 찍고 그리고 다음 날 4일에 은 가격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17%. 온스당 96달러까지 갔던 게 순식간에 80달러 초반까지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이걸 폭락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 그냥 증발했다고 해야 할지 정말 끔찍한 숫자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혼란의 열쇠는 바로 은이 가진 두 개의 얼굴에 있습니다. 은은요, 말하자면 일종의 야누스 같은 존재입니다. 한쪽 얼굴은 뭐죠? 5,000년 동안 돈으로 쓰인 위기가 터지면 모두가 찾는 안전자산의 얼굴이죠. 다른 쪽 얼굴은요? 태양광,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이 모든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돼 산업금속의 얼굴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두 녀석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은 전쟁이다 무조건 사라고 소리치는데 산업금속은 경기 침체 온다 다 팔아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완전히 미쳐버린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그럼 산업금속의 얼굴은 왜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바로 이 단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경기는 바닥을 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죠. 유가가 폭등하니까 월가에서는 이거 공장 다 멈추고 경기 작살나겠구나 이 생각을 바로 한 겁니다. 자, 그럼 폭락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죠. 첫째,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주식, 채권, 뭐고 다 팔고 현금, 특히 달러만 찾습니다. 이걸 달러 블랙홀이라고 해요. 둘째, 유가가 치솟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 시작이다라는 공포가 덮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의 산업 수요가 박살날 거라는 예상이 나오죠. 셋째, 이걸 본 헤지펀드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공매도를 쏟아붓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거죠. 넷째,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강제로 팔아야 하는 마진콜이 터지면서 폭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결국 안전자산의 얼굴보다 산업금속이라는 약정이 더 크게 부각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막 마이너스 17% 폭락했다고 난리인데 막상 내 계좌를 열어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기묘한 환율 착시 현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은은 가격이 최고점일 때 96달러, 환율은 1,350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원화로는 12만 9,600원이죠. 근데 지금은 은 가격이 79달러로 박살났는데 환율은 1,500원으로 폭등했잖아요. 곱해보면 11만 8,500원입니다. 보세요. 달러로는 마이너스 17.7%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인데 원화로는 마이너스 8.6%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폭등한 환율이 내 자산 가치의 하락을 절반이나 막아준 일종의 에어백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저 79달러라는 가격 있죠? 그거 사실상 허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은 시장이 완전히 세 조각으로 찢어졌어요. 뉴욕에서 거래되는 종이 은 가격은 79달러인데 실제 은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린 중국 상하이에선 90달러, 15%나 비싸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선 프리미엄이 무려 30%가 넘게 붙었습니다. 똑같은 은인데 뉴욕, 상하이, 서울 가격이 다 다른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뭘 하든 함정에 빠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ETF 같은 종이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중 단도대를 조심해야 해요. 나중에 만약에 은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산 가치에서도 까이고 환율에서도 까이고 두 번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실물은은 괜찮냐고요? 천만에요. 지금 사려면 30%나 비싸게 김치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하고 팔려고 하면 딜러들이 국제시세 폭락했잖아요 하면서 가격을 엄청 후려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함정에 갇힌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시장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좀 도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이 폭락이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떠도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분은 미국 정부에서 시장을 감독하던 CFTC의 전직 위원이에요. 이분이 직접 은 가격을 통제하려는 사기적인 시도가 반복되어 왔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조작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은 가격이 100달러처럼 아주 중요한 가격선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공매도를 선물 시장에 퍼붓는 거죠. 그럼 종이은 가격이 폭락하고 이걸 본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가진 걸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 공격을 설계한 세력들은 모두가 내던지는 값싼 실물 은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주워 담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종이은 가격이 무너지던 바로 그 시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같은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2,400만 온스나 되는 엄청난 양의 실물은을 자기들 창고로 가져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피눈물 나는 폭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를 박앤세일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 이 혼돈의 원인이 뭔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우린 뭘 해야 하는데, 바로 이 미래 시나리오와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쟁이 길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돼서 산업 수요가 완전히 붕괴하고 은 가격이 50에서 60달러대까지 추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그동안 억눌렸던 AI나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120달러를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종이화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다시 진짜 돈의 지위를 되찾으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초강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행동 지침은 뭘까요? 제가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장 모든 패닉 행동을 멈추세요. 공포에 질려서 팔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빚내서 사는 행동은 지금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종이은 투자자라면 환율을 계속 주시하세요. 만약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 이중 단도대를 피하기 위해 환해지 상품으로 갈아탈 계획을 세워둬야 합니다. 셋째, 새로 은에 사려는 분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30% 넘는 김치 프리미엄은 독약이에요. 이 거품이 빠질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세요. 마지막 넷째, 이미 실물 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금고에 넣고 잠그세요. 이런 공포 장세에서 헐값에 딜러들에게 넘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제 시세는 폭락하고 국내 프리미엄은 폭등하고 그 사이에서 환율은 요동치고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길을 잃기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혼돈은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에겐 재앙이지만 이면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냉철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겐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패러독스 속에서 공포의 희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전략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